안녕하세요. 전상의 기자입니다. 2024년은 참 아쉬운 시즌이었습니다. 시즌 같은 경우는 중요한 국제대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2월달에 아시안컵이라든가 그 다음에 8월달에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국제대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온전하게 아마 야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드래프트가 끝나면 3학년들의 시대는 끝나고 2학년들의 시대가 시작이 되죠. 2학년들이 어떻게 성장할지를 지켜보는 과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내년 한 1월 정도까지가 과정이고 2월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평가의 시간이 돌아오게 됩니다. 현재 어떤 선수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아직까지는 팬 여러분들이 감이 좀 안 잡히실 텐데 그에 대한 간략한 지형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서 들어주셔야 할 부분은 이 현재의 평가나 현재의 구도는 사실 내년 시즌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즌 중반에도 김태현 선수 같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와서 전체 4픽을 받는 경우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앞서간다고 해서 그것이 내년 시즌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기 때문이죠. 대략적으로 이런 선수들을 지켜봐야 하는구나, 이런 선수들이 스카우트 관계자분들의 레이더망에 포착이 되어 있고 내년 시즌 주목해 봐야 하는 선수들이구나,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고등학교 2학년 선수들이 가을 겨울에 무리를 하는 그런 추세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다 이 시기에는 몸을 만들고 휴식을 취하면서 내년 시즌의 폭발을 위한 어떤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지, 벌써부터 자신의 기량을 내보이려고 하질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팬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잠룡이 많다는 의미가 되겠죠. 본격적으로 오늘의 콘텐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 시즌 고교야구에서 주목해봐야 될 선수들, 일단 현재까지로만 보면 이 세 명의 선수가 가장 눈에 띄게 소위 말하는 씨알이 굵은 선수들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천안북일고등학교의 리틀 박선민 박준현 선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주제일고의 초타 겸업 이도류 김성준 선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충고등학교의 우한 장신 파이어볼로 문서준 선수가 있습니다. 일단 박준현 선수 같은 경우는 팬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박준현 선수의 피칭을 처음 본 게 전국 소년체전이었었는데요. 3년 전에 전국 소년체전에 가서 그 선수가 뛰는 모습을 지켜봤었는데 와, 정말 좋더라고요. 그때 당시도 체형도 좋고 스피드도 140 가까이 나오고 투구 폼도 예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기에 나온 모든 투수들 가운데서도 박준현 선수가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대구의 대구고등학교, 대구 상원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모두 다 박준현 선수가 탐을 냈었거든요. 탐을 냈었는데 박준현 선수가 어디 하나 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대구고등학교는 또 아버님의 모교이기도 하고 경북고등학교는 그 지역의 최고의 또 전통이 있는 학교고 대구 상원고등학교도 여러 가지로 친분이 많은 학교였었거든요. 따라서 어디 하나를 선택하기가 좀 그래서 천안북일고등학교를 갔는데 천안북일고등학교를 가서도 잘 성장을 해서 현재는 150km를 뿌릴 수 있는 그런 대형 우완 투수로 성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은 김성준 선수. 정확하게 4년 전에 김도영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 당시에 청룡기에서 모습을 드러내면서 2대학 스타로 발돋움하면서 기아 타이거스에 1차 지명 받았었는데 김성준 선수가 정확하게 4년이 지난 올해 청룡기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도 전국대회 전승을 달리던 독수고등학교를 잡아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었는데요. 김성준 선수도 이미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기사를 써서 알고 있었던 선수였습니다. 충정중학교 당시에 이미 광주 최대어였어요. 그때 당시부터 유격수와 투수를 동시에 소화를 하면서 학교 관계자분들에게 강렬하게 인상을 심었던 그런 선수였었는데 전국 소년체전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던 선수가 내년 시즌에 북일고 3학년에 드는 윤찬 선수, 당시 경포중학교 선수였었거든요. 윤찬 선수와 충정중학교의 김성준 선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투수와 유격수를 동시에 소화하면서 타격도 발군, 투수도 발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에 이르렀었는데요. 발이 그렇게 빠른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깨가 그때도 강력했었습니다. 강력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벌써 150km를 뿌릴 수 있는 그런 선수로 성장을 했습니다. 단순히 150km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성준 선수의 직구는 지금 프로에 들어와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느낄 만큼 좋은 포심 패스트볼을 던집니다. 그때 덕수고등학교와의 경기를 보면서 저도 감탄을 했었어요. 와 라는 소리가 저로 나오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 선수는 내년 시즌에 최상위권에 속할 수 있는 포심 패스트볼을 보유하고 있다. 거기다 제구도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충분히 할 수 있다. 변화구 제구도 충분히 괜찮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투수로서는 최상위 클래스의 선수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3학년에 유격수에 좋은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김성준 선수가 3루수를 봤었지만 내년 시즌 유격수도 같이 보게 될 거거든요. 과연 유격수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만약에 유격수 자리에서 마저도 수비가 되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깨가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 앞에 오는 타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기본기가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재현 선수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김성주 선수의 가치는 엄청나게 치솟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만 보면 김성주 선수의 자질은 투수가 아프죠. 야수로서는 아직까지는 전체 김도영 선수나 이재현 선수 같은 전체 1번급의 활약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만철 감독님께서는 진짜 엄청난 선수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내년 시즌 고3의 광주 1구에서 김성주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는 내년 시즌 판도에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한별 선수가 벨제고 당시에 그렇게 했었는데요. 투수로서의 모습만 보면 김성주 선수가 그때 당시에 김한별 선수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투탑 경험이라는 게 정말 오타니처럼 잘하면 특급 재능이겠지만 또 프로에서는 둘 다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어설퍼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한 시즌의 체력이라는 부분에서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발현이 될지 부정적으로 발현이 될지는 내년 시즌을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은 바로 장충고등학교의 문서준 선수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장충고등학교는 올 시즌에 김재원 선수와 문서준 선수가 이끌어 왔었는데, 그 중에서도 김재원 선수는 KT 위즈에 지명이 되었고 3라운드로 지명이 되었죠. 문서준 선수 같은 경우는 내년 시즌에 유력한 지명 후보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선준 선수 같은 경우는 196cm의 어마어마하게 큰 키에서 내리꽂는 포심 패스트볼이 장기인 선수인데 올 시즌 너무 잘했습니다. 김재원 선수보다 조금 더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었고 38.2이닝이나 던지면서도 1점대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했고 탈삼진율도 상당히 좋았고요. 무엇보다도 큰 키에서 내리꽂히는 포심 패스트볼이 상당히 인상적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스피드도 이미 140km 후반에서 150km 초반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내년 시즌에 이 선수가 어떻게 성장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다만 키가 너무 크게 되면 한국인의 측면에서는 성공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하는데, 순발력이나 유연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평가가 나오기도 하는데, 문선준 선수 같은 경우는 큰 키에서 불구하고 부드럽게 공을 잘 던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장이 큰 선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외국에서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굉장히 문선준 선수에게 관심이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패스트볼의 힘만큼은 누구와 겨뤄도 지지 않는다. 특히나 공의 각이 좋게 되면 공을 조금 슥슥 던져도 각만으로도 선수를 상대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면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 좋은 각을 보완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구 하나만 갖고 있으면 이 변화구가 무엇이 있고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는 조금 더 취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준현, 김성준, 문서준, 어쨌든 이 세 명의 선수가 트로이카를 이루고 있고,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현재도 좋은 선수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선수가 대구고등학교의 김민준 선수, 최근에 굉장히 연습 경기를 통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올 시즌에도 이미 대구고등학교에서 상당히 많은 이닝을 던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최근에 대구고등학교에서도 좋은 투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민준 선수도 내년 시즌 지켜봐야 할 후보인 것은 분명합니다. 김민준 선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각 지역별로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정말 좋은 투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좌완 투수, 우완 투수, 사이드암 투수 각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누가 1라운드에 나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약간은 이런 시점이긴 합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그러면 저에게 이렇게 여쭤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시즌 최대원은 누구인가요? 라고 저에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 저도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 시즌에도 이맘때쯤에 최대원은 배찬승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김태형 선수도 없었고 김태현 선수도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선수들이 전력을 다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2학년 때 보여준 모습만 바탕으로 신체 조건이나 공의 구속이나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러프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2학년들은 3학년 스프링캠프가 끝나게 되면 확 변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만으로 내년 시즌의 순번을 예단하는 것은 분명히 금물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 1번 선수라고 하면 선발 투수감을 원하는 분위기가 많은 데다가 피지컬이 좋은 선수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서준 선수는 피지컬도 좋은 데다가 포심의 힘도 좋은 데다가 제구도 나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을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당장 쓰기에는 내가 봤을 때는 김성준 선수가 전체 모든 선수 가운데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일본이나 대만과 게임을 한다. 당장에 지금 위기상황에서 써야 한다고 하면 저는 김성주 선수가 최고라고 생각될 정도로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2학년 때 충분한 실적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다만 유격수로서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까지 김성주 선수는 투수 중심으로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투수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선발감보다는 구원감에 가까운 스타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이제 마이너스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최고급의 선수인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준현 선수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금 더 보여줘야 할 것이 많은 선수입니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워낙 좋기 때문에 보여준 것이 약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평가를 받고 있다면 얼마나 잠재 포텐 능력이 뛰어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박준현 선수 같은 경우는 공을 찍는 각도 훌륭하고 스피드도 150이 넘어가는 데다가 좋은 변화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투수로서 좋은 면을 많이 가지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최근의 분위기는 1라운더 감 같은 경우는 롯데자이언츠 김태형 감독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즉 시절력 감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2학년 때든 3학년 때든 어느 정도 실적을 보여주고 많이 던져서 잘 던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 선수를 뽑는 경향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올 시즌 156km의 스피드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1라운드 전체 10번까지 내려간 김영우 선수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박준현 선수가 내년 시즌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배찬승 선수가 U18 대회에 가서 어떻게 상황을 역전을 시켰는지 충분히 잘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박준현 선수가 내년 시즌 명고 야구열전에서 혹은 아니면 신세계 이마트배에서 혹은 아니면 U18 청소년 대표팀에서 빵빵하고 몇 경기만 때려주게 되면 평가가 급변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면서 이 선수를 팔로우업을 하시면 충분히 더 재미있게 아마야구를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정도만 해도 정말 좋은 투수들이 많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물론 야수도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야수도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사실 야수는 정말 이 시기에 주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년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사실 순번이 등락할 수가 있어서 지금 당장은 최대어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외야수들이나 포수들은 더더욱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좋은 야수들도 한 번씩 스카우트 관계자분들에게 여쭤보기도 하고 감독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하면서 팬 여러분들께 이번 겨울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어도 명문고 야구활전에 출전을 하는 12개 학교 정도는 최대한 디테일하게 팬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서 정말 말 그대로 잘근 씹어 먹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